안녕하세요. 다시 만드는 세상 다만세의 하나입니다. 오늘의 나라 걱정은 약간 글로벌하게 좀 빠져보려고 하는데요. 이번 여름을 강타한 진짜 전 세계에 방영된 블록버스터 영화 보셨어요? 이름은 관세협상. 주연은 미국이었죠. 우리나라도 등장인물로 참여했었었는데요. 각 나라의 흥행 성적표가 거의 공개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8월을 맞이해서 한미 관세협상이 그러니까 8월 1일에 이제 마무리가 됐지만 앞으로 이 협약이 뭐 1년, 3년? 글쎄요, 길게는 뭐 30년까지도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한번 살펴보면서 여러분 의견도 좀 듣고 싶고 해서 이렇게 한 마련해봤습니다. 7월 31일 밤에 그 한국과 미국이 워싱턴 DC 관세협상을 마무리하면서 사인을 싹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시간으로는 이제 8월 1일 새벽이었죠. 왜 하필 그 7월 31일이었냐? 미국은 이제 8월 1일부터 전 세계 주요 교역국 중에 흑자를 봤으면 두드려 패겠다고 얘기했었습니다. 제가 표현을 이렇게 썼지만 글로벌 균등 관세라는 표현으로 25%씩 딱 때리겠다라고 이제 엄포를 놨었었는데 한국은 무역 흑자국이었기 때문에 또 예외가 아니었죠. 그래서 이제 이런 그 관세를 막아내기 위해서 전 세계의 각국의 협상단들이 미국으로 달려가서 협상을 진행했는데요. 우리 대한민국도 일본이나 뭐 EU, 뭐 대만 경쟁국들과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상호관세, 뭐 품목관세 정도 되는 동등한 조건을 협상을 따왔습니다. 이번 합의에서 그 한국이 미국에 약속한 투자액은 총 3,500억 달러. 이게 얼마인지 아십니까? 하나로 490조입니다. 와우. 우리나라 1년 예산이 1,000조 정도 되니까 그거 절반이잖아요. 어마어마한 금액이죠. 제가 알기로 단일 경제 협상으로는 최대액일 겁니다. 네. 그래서 이 3,500억이 어떻게 그런 건데를 좀 더 디테일하게 살펴보면 달러는 2,000억 달러는 반도체, 배터리, 원전 등 그 미국의 이제 전략 산업에 투자하는 펀드로서 투자를 하게 되고 그중에 1,500억 달러는 미국의 조선업 부흥 프로젝트에 이제 펀드로 들어갑니다. 그와 별도로 2025년부터 2028년까지 3년 동안 LNG 등 미국산 에너지를 한 1,000억 달러 정도 구매하기로 했습니다. 3,500억 달러 플러스 1,000달러 해서 거의 뭐 투자와 거래로 4,500억 달러 정도를 투자를 했는데요. 엄청난 돈이죠. 근데 이걸 뭐 미국이 뭐 이제 3,500억 달러 가져와 뭐 이렇게 하는 뭐 세금형 뭐 납부형 뭐 이런 거는 아니고요. 뭐 다양한 형태로 뭐 대출이 될 수도 있고 보증, 뭐 출자, 뭐 합정법인 설립 등 굉장히 다양한 형태로 어찌됐건 우리나라에 있는 기업들이나 뭐 대한민국이 미국 내 생산 시설과 고용을 늘리는 쪽으로 투자를 하는 것이 이제 핵심입니다. 그래서 그러면 뭐 이제 뭐 이게 투자는 3,500달러를 그러니까 어쨌든 뭐 지금 세금이래 그 관세를 많이 걷는다고 하니까 우리나라는 또 이제 무역을 하는 나라고 관세가 높아지면 우리나라 기업들의 경쟁력이 낮아지니까 관세를 낮추기 위해서 치열하게 노력하는 점 오케이 그럴 수 있어. 근데 그러면은 이게 투자라는 명목으로 들어가는 건데 그럼 뭐 잘 되면 뭐 우리나라에게 뭐 돌아오는 건가? 뭐 이런 생각을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기본적으로 이 부분에 있어서는 약간 모호하게 좀 답변하는 것 같아요.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은 이 투자액의 90%는 미국 국민의 목이다라고 이제 말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막 우리나라 사람들이 막 와 이씨 뭐야 이러니까 이제 우리나라 정부에서는 이거 좀 오해가 있는 것 같다. 이게 대출금 뭐 회수라든지 뭐 합장법인의 배당 같은 형태로 한국 기업도 이득을 보는 그런 것이다라고 이제 해명을 했었는데요. 제가 보기에는 그 어떤 발언의 그 뉘앙스 차이만 보더라도 이 8월 1일부터 어찌됐건 이 글로벌적으로 균등 관세를 한다고 했기 때문에 7월 31일까지 주요국의 관세 협상을 타결하는 데 집중함으로써 디테일한 어떤 이런 것들은 좀 약간 남겨둔 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다 보니 말이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아요. 결국 이제 한국 기업들은 내에서 이제 현지 생산을 하고 판매를 함으로써 안에서 벌어지는 이제 경제 활동을 통해서 수익의 일부를 가져가는 형태가 될 것 같고요. 미국은 이제 고용과 산업 생산을 자국 내에 집중시킴으로써 제조업 산업을 좀 부흥시키고 고용을 늘리면서 미국 중산층들이나 서민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한다. 뭐 이런 것들을 가져가겠다. 뭐 그런 것들을 뭐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뭐 당연하게도 이 과정에서 국내 제조업의 일자리가 축소된다든지 뭐 우리 대기업들의 미국 진출로 인해서 관련 기술들이 유출되거나 뭐 이럴 수 있는 가능성들 그리고 한국의 산업이 공동화될 수 있는 가능성도 우려가 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없다고 볼 수 없습니다. 실제로 우리나라 지금 제조업이 굉장히 어려운 상황인 것도 사실이고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할 수 없었다. 네, 안 할 수 없었다는 것이 아주 안타까운 현실이고 이 람프 트럼프 선생님께서 큰 어려움들을 각국에 선사하고 있는 거 아닌가 분노가 치밀어 분노라고 하면 어찌됐건 뭐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그러면 3,500억 달러 플러스 1,000억 달러까지 투자 거래를 지금 하면서 실제로 우리나라에 있는 산업에는 어떤 영향이 미치고 어떻게 지금 바뀌는 건지 이런 것들이 좀 궁금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미국에 수출하는 영역들이 많지만 대표적으로는 자동차 산업을 줄 수 있습니다. 자동차 산업은 2024년까지는 한국 자동차가 사실 미국에서 거의 무관세였어요. 근데 이제 2025년 8월부터는 일본과 동일하게 이제 15% 관세를 물게 됐습니다. 때문에 뭐 현대차나 기아
기아차의 주가가 떨어지기도 했었고, 일본 차와의 경쟁 격차가 있었잖아요. 어쨌든 관세가 이제 낮으니까. 근데 그런 경쟁 격차가 줄어들면서 경쟁 강도도 굉장히 강해졌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반도체라든지 의약품 관련돼서 또 저희가 좀 많이 수출하고 있는데요. 사실 그 최국 대우 조항으로 미국이 사실 우리 높은 관세를 적용하진 못하지만 공급망 차원에서 현지 생산 요구가 굉장히 강화됐습니다. 딴 데서 생산하지 말고 미국에 와서 미국의 공장을 차리고 미국에 생산해서 미국에 팔아라. 뭐 이런 어떤 느낌으로 지금 이제 많이 바뀌게 됐다는 거. 그리고 철강과 알루미늄 같은 경우는 여기가 진짜 이제 크리티컬하죠. 관세 50%가 유지가 됐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이제 50%를 더 때려 먹였었는데요. 그게 이제 유지가 되면서 이제 진짜 이 포스코나 뭐 이런 데들이 좀 어려움을 겪겠죠. 네, 그런 것들이 좀 예견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축산물 시장 같은 경우는 미국에서는 굉장히 요구했다고 해요. 농축산물 시장을 좀 열고 다른 나라들은 조건도 걸지 않는데 니들은 뭐 왜 거냐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대한민국 같은 경우는 사실 이제 과거에 그 FTA를 체결할 때 미국산 소 수입 관련해서 전 국민적인 어떤 대규모 시위라든지 이런 운동이 있었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미국에 좀 보여주면서 이것이 한국 국민들에게 굉장히 이제 어려운 요구이고 이런 것들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을 굉장히 잘 설명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추가 개방 요구는 막아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모르겠어요. 뭐 트럼프 람프 아저씨가 뭐 럭비공 같은 아저씨기 때문에 뭐 막아냈다고 하더라도 뭐 이걸 또 어떻게 보면 협상 카드로 들면서 농축산물을 열지 않으려면 다른 걸 더 열어 뭐 이런 식의 어떤 요구를 할 가능성도 저는 남아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어떤 산업별로 영향력이 있는 것만 봐도 굉장히 기존의 어떤 상황과는 좀 어려운 상황이 됐는데요. 다행스럽다고 할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뭐 한국만 이런 상황에 처한 것은 아닙니다. 뭐 일본, EU, 대만 거의 뭐 동시에 뭐 관세율을 뭐 때려 맞았고 특히 대만 같은 경우는 일본과 한국은 뭐 15% 정도의 관세율을 때려 맞았는데요. 대만은 지금도 20%입니다. 그래서 뭐 더 투자를 해야 되는 거 아니냐, 4천억 불을 우리도 넣어야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말들을 하는데요. 4천억 불 정도면 대만 전체 예산의 거의 뭐 4배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엄청난 규모죠. 그러니까 이것만 봐도 사실은 대만의 20% 관세를 유지한다는 게 제 말이 틀린 걸 수도 있지만 그 대만이 아무래도 그 미국에 안보적으로 좀 의존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관세 협상에서도 조금 더 치열하게 더 그 요구하는 게 있는 거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또 어찌 됐건 미국은 그 15% 클럽, 그러니까 조건을 잘 맞춰준 친구들 혹은 미국과 사이가 그래도 좀 좋은 친구들이라고 부르는 이 15그룹에 한국을 좀 포함시킴으로써 저희가 정말 다행히도 그래도 나름 선방한 어떤 관세 협상을 가져온 것 아니냐라는 그런 평가를 좀 해볼 수 있겠고요. 이 한미무역협상 타결에 대해서 좀 종합적으로 좀 평가를 해보자면 사실 과거에 그 한미 FTA를 통해서 이제 누렸던 그 무관세 혜택이 사라지다 보니까 굉장히 아쉽죠. 안타까운 부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주변에 있는 뭐 일본, EU, 뭐 대만과 같은 나라들과 비슷한 수준의 관세율을 확보했다는 점에서 우리가 국제적인 협상력에서 밀리지 않았다라는 점도 확인해 볼 수 있었고 또 우리나라가 좀 잘하고 강점이 있는 이 조선업을 협상 카드로 직접적으로 좀 활용하면서 특정 부분에 대한 유리한 고지를 점하기 위해 노력했다는 점도 협상단이 굉장히 노력했다는 점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농축산물 시장을 추가적으로 개방하지 않은 부분도 사실은 이거는 단순히 관세를 깎았다 이런 지점보다도 국민적으로 사실 그 농축산물 시장 추가 개방에 대해서 굉장히 리스크가 심한 영역이잖아요. 그래서 국민적으로 굉장히 대규모 시위가 일어난다든지 한국 그 사회의 혼란과 갈등을 유발할 수 있었던 지점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방어해냄으로써 국내의 혼란을 좀 막았다는 점도 사실은 그 협상단이 굉장히 잘한 부분 중에 하나가 아닌가.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에게 아주 단기에서 장기까지 요구되는 굉장한 과제임은 틀림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협상이 끝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지금 아무도 없는 것 같아요. 2차 협상, 3차 협상까지 이어지지 않을까. 물론 이름은 뭐 관세 협상이 아니라 뭐 분담금 협상, 방위비 협상 등으로 이름이 뭐 다양하게 부르겠지만 앞으로도 그 미국과 이제 치러야 되는 협상이 쭉 남아 있다는 점. 그래서 이번에는 1,500억 달러 플러스 1,000억 거래 정도였지만 다음에는 또 얼마를 요구할 것인가라는 점에서 불확실성이 여전히 남아 있는 것 같고요. 앞으로 우리나라는 그 한미 정상회담을 통해서 그 추가 요구를 정말 최소화하고 그 협상에 대한 불확실성을 굉장히 줄여나가야 되는 어떤 상황이 있습니다. 중장기적으로는 미국 내 정치 경제 변화를
변화를 좀 대비해서 우리나라의 물가 상승이라든지 붕괴될 산업계의 위험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지원책을 마련하는 등의 어떤 대책도 상당히 필요한 상황이고요. 조금 더 장기적으로 간다면 이게 사실 참 미국이 제조업 투자를 요구하는 거잖아요. 근데 반대로 말하면 우리나라 제조업이 위험해질 수 있다는 것, 그리고 우리나라 제조업의 역할들이 굉장히 비어버릴 수 있다는 점에서 이런 것들을 방지하고 대체할 수 있는 혁신 생태계는 좀 어떻게 구축할 것이고, 우리가 지금은 아직 실질적인 고용 효과라든지 경제 창출 효과가 크게 나타나진 않지만 적극적으로 투자하고 있는 AI, ICT, 그린 에너지 융합 이런 부분에서 얼마나 다변화를 하고 투자를 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고민해봐야 될 과제가 남아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한미 관세 협상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2025년 여름은 저에게는 어떻게 보면은 우리나라가 세계 경제와 안보에서 굉장히 중요한 분기점을 맞았다는 점 생각이 들더라고요.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이 관세 협상과 외교에 이렇게까지 관심을 가졌던 시대가 없었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은 관세 협상과 이 외교 일들이 정말 나의 일상에까지도 영향을 미치는 시대가 돼버렸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국민들이 정말 관심도 갖고 우리가 어떤 것들을 적극적으로 협상해 나가고 또 지혜롭게 또 선제 카드로 뭘 만들어내야 될 것이고, 한국의 어떤 산업 발전과 경제적인 우위 창출을 위해서 우리는 어떤 것들을 좀 집중해서 생각해내야 될지, 정부, 기업, 정말 시민단체, 뻔한 말이지만 우리 모두가 정말로 치열하게 힘을 모아야 되지 않을까. 우리나라가 아메리카 그레이트 어게인을 위해서 쓰이는 하나의 카드가 될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앞으로 저희 다만세와 또 이 방송을 통해서 이런 변화의 모습들을 같이 한번 나누고 또 얘기해보는 시간을 계속 마련할 테니까요. 여러분께서는 이번에 관세 협상 어떻게 보셨는지, 잘했는지 못했는지, 그리고 앞으로 있을 미국과의 어떤 방위비 분담금 협상 같은 경우는 어떻게 진행될 것으로 생각하시는지, 우리는 이런 상황에서 어떤 정책들을 펼쳐야 된다고 생각하시는지 의견 있으시면 댓글로 달아주시고, 비판하실 부분 있으시면 적극적으로 비판해주시고, 저는 비판해서 빼주시고 하는 모습으로 적극적으로 하시면서 우리도 아메리카 그레이트 어게인이 아니라 그레이트 코리아, 비욘드 코리아, 넥스트 챕터 코리아로 갈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파이팅 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면 너무나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저는 다음에도 다른 나라 걱정으로 찾아뵙도록 하면서,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끝!